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요,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사상검증 논란이었습니다. 특히 이제 탈북자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벌인 설전이 가관이었습니다. 태 의원 말로 1980년대 북한에서는 남한의 전대협 조직원들이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런 충성의 의지를 다진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가르쳤다고 하니까 이 후보자는 북한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태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없었답니다.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? 전대협 의장이었는데.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없었다는 겁니다. 자기가 모르는 데서는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? 왜 말을 이렇게 빙 돌립니까? 태 의원이요,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체 사상의 신봉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개 선언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. 그런데 자기는 남에서 북으로 간 적도 없고 북에서 남으로 온 적도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물음은 온당치 못하다는 거죠. 그러면서 태 의원이요,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답니다. 그럼 뭐가 온당치 못합니까? 이 후보자는 말이죠, 사상의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던데 그건 맞죠.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? 한반도는. 그러니까 북한 세습 왕조 집단의 성전 바이블 같은 게 뭐죠? 주체 사상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 정치 사회 운동을 벌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국가 위해 행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. 전대협 의장을 지냈으니까. 그러면 이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해야죠. 전향을 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본래 신봉자가 아니었다든지. 그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반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? 태 의원이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면요, 그 말하는 이 후보자의 그 이해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게 궁금하네요. 이 사람들요, 민주화 운동, 사상의 자유 이것만 내걸고 떠들면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. 그게 무슨 만능의 키같이. 예? 이게 이 사람들이 특성이에요.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의 특성이죠.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말이죠, 자유민주주의 뒤에 숨어가지고 반국가 단체인 그 북한의 그 반국가 단체 그 수괴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을 흠모하고 찬사를 보내고 그랬던 사람 많지 않습니까? 이들 중에.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말이죠, 정권의 그 핵심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정의의 구현자 행세를 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이인영 후보자는요, 자신이 그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, 그러면서 그럼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이랬더니 거기에는 불쾌하게 반응했습니다. 태 의원 말처럼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죠. 버렸으면 버렸다 하면 되고.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슬쩍 한 자락 깔아놓고 이야기를 빙빙 둘려가면서 합니다.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.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이 사람들의 상투적인 그런 화법입니다. 이 후보자가요, 전대협 1기 의장이던 1987년 9월에 전대협이 내놓은 그 문건 중에 동지여 전진, 동지여 투쟁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미국이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찍고자 책동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요. 또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그 미래통합당의 박진 의원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괴뢰 정권이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말하기를 괴뢰 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.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. 이 말은 뭐냐? 괴뢰 정권이라고 부를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그 말을 이렇게 빙빙 둘려서 합니다.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괴뢰 정권인 북한에 대해서는 그 김일성 집단을 추종했다.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었다. 지금도 친하지 못해 안달하는
그런 사람들이다.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? 이 후보자는요, 이승만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김구가 국부가 됐어야 했다, 이런 주장도 했고요. 그런데요, 김구가 탁월한 독립운동가인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한 그 주역은 이승만이었습니다.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죠. 김구 선생은요,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제동을 걸었습니다. 방해를 한 셈이죠. 그런데 어떻게 김구를 대한민국의 국부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까? 무슨 이런 식으로 왜 생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까?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바로 봐야죠. 이게 이 사람들의 특성이에요. 역사를 왜곡시키고 빙빙 돌리고 아닌 걸 맞다고 그러고 맞는 걸 아니라고 그러고 현대사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이. 어쨌든 말이죠.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 주요 인사들 어떻게 하면 하나같이 모두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로만 예?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오히려 신기하기까지 합니다. 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,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써왔습니까? 정말 말이죠.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성, 그런 인격, 그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말이죠. 그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. 이 폭주기관차 같은 거죠. 이 폭주기관차에는 제동장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과속을 계속하면요,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? 똑바로 보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. 그래야 이 기괴한 정권의 이 어이없는 행태들, 이걸 훗날에 정확히 우리가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우리가 양심적인, 그 다음에 분명한 목격자가 되고, 그래야 훗날에 정직한 증언자가 될 것이다. 이런 점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